슈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을 우리 나리 선생님께서 대신 이야기해 주시는 어떻게 하면 나으리 시간입니다. 오늘 궁금하신 내용은 어떤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휜 질환을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무지외반증 교정기 이런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왔지. 수술 말고 그런 교정기로도 교정이 되나요? 아니요. 단호하시네요. 그런 거는 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정기라고 판매되는 제품이 워낙 많은데 교정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무지외반 통증 완화기 아니면 뭐 그런 형태로 표현을 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 과대한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저는 표현 자체가 교정기라는 말보다는 완화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의 교정기가 있던데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짠! 네, 짠하면 항상 등장을 하죠. 일단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엄지발가락 있는 데다가 제 손이 발가락이라고 치면 이렇게 껴서 여기 부딪히는 면을 실리콘으로 보호해주고 두 번째 발가락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의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 만들었고요. 딱 통증의 아픈 부위와 겹쳐지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교정기는 아니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지만 교정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제품들도. 이게 다시 얘를 한다고 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딪히는 부위가 안 아프고 겹치는 부위가 덜 불편해지는 완화 제품인 거지 교정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의 별매품이기도 한데 그냥 사이에 이렇게 껴주는 거. 겹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발가락이든지 껴줄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얘 역시 교정은 안 되고요. 이제 심하신 분들은 발 모양이 거의 손처럼 이렇게 오그라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겹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많지만 교정은 될 수 없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홈쇼핑에서 이런 기구같이 생긴 제품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기구를 끼고 옆에다가 이렇게 착용하는 이런 형태의 기구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교정이 될 수는 없어요. 뭔가 더 그럴듯해 보여서 교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교정기 제품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면 사용시 주의사항 전문의와 상담을 권합니다. 제가 족구 전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상담을 권하는 겁니다. 이 제품도 역시나 통증을 완화하고 약간의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제품들이 잘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말고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수술 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건가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제품들을 365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교정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빨 치료할 때 좀 삐뚤어진 치아들을 한 번에 교정할 수는 없잖아요. 교정기를 진짜 몇 년 차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될까 말까인데 이런 것들을 잠깐 착용한다고 해서 교정이 될 거면 벌써 다 됐죠. 그러면 수술이 당장 어려운 분들은 무지외반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좁은 신발 신지 않기 그게 제일 크고 하이힐 같은 거 원인 중에 그게 가장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발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치가 있는 신발들을 좀 착용을 하시는 것도 진행을 막으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 양쪽에 껴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트레칭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프신 분들은 가끔씩은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는 있겠죠. 굳이
아프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없으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수술은 권하진 않고요. 일단 뭐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프시지 않으시면 굳이 일단은 수술 생각을 바로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은 수술해야겠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을까요? 일단 아프면 아프면. 변형이 되어 있고 통증이 있다면 그리고 그 통증이 약이나 이런 것들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좀 휘었는데 두 번째 발가락과 겹쳐지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게 변형이 되다가 옆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굳은 살이 매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회전을 하거나 옆에 발이랑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굳은 살이 뭔가 생기면서 발에 변화가 생길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각도에 대한 판단과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해반증은 복잡한 검사 없이 엑스레이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디스크나 이런 건 MRI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정밀검사 비용으로 부담 느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지해반증은 오셔서 엑스레이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각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크게 부담 느끼시지 않고 병원에 가셔서 확인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지해반증으로 궁금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좀 해결됐어요? 네, 좀 해결이 됐어요.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증 해결하는 걸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슈빠!